오늘은 상황버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버섯은 담자균류 민주름버섯, 목질진흙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학술적으로는 목질진흙버섯으로 불리며 소나무 비늘버섯과에 속합니다. 상황이라는 이름은 주로 뽕나무에서 자라며 노란색을 띈다는 점에서 유래했습니다. 버섯 표면이 진흙처럼 갈라져 있어 진흙버섯이라고도 불립니다. 옛 문헌인 동의보감에서는 상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주로 버드나무, 뽕나무, 참나무 등 다양한 화렵수의 고사목에서 자생하며 반원, 편평, 말굽 등 다양한 모양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갈색의 부드러운 조직이지만 건조하면 검은 회색으로 변하며 단단해집니다. 국내에는 목질진흙버섯, 말똥진흙버섯 등 12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나는 지역으로는 오대산, 운무산, 태기산, 한백산 등 강원도 영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영동지방은 양양이나 설악산, 고성 등이며 경북 봉화나 소백산, 월악산에서 나며 해발은 주로 400에서 1000m 아래에서 자랍니다. 해발 1000m 이상에서는 가문비 나무나 박달나무 등에서 주로 자랍니다. 상황버섯은 크게 자연산, 재배산, 수입산으로 나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상황버섯의 90%는 재배산이거나 수입산입니다. 자연산은 약효를 내기까지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반면 재배는 경제성을 위해 보통 2년 만에 수확하여 약효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산은 개체수가 매우 적어 1kg당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쌉니다.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은 안전성이 검증된 페리누스 린테우스와 페리누스 바움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품종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유일한 상황버섯 품종이기도 합니다. 린테우스 품종은 조직이 치밀하고 갓이 얇은 것이 특징이며 주로 뽕나무에서 재배됩니다. 바움이 품종은 갓이 두껍게 형성되며 국내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뽕나무 상황버섯, 참나무 상황버섯 등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일단 채취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육안으로 숙주나무를 구별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재배 농가에서는 구하기 힘든 뽕나무 대신 대부분 참나무를 사용합니다. 상황버섯의 효능의 원천은 다당류의 일종인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성분은 면역세포인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하여 암세포의 증식과 재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지질대사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상황버섯의 가장 주목받는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1968년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서 상황버섯 추출물이 암저지율 96.7%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대장암, 식도암, 위암,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기보다는 베타글루칸을 통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간접적으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암세포가 항암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 환자나 가족들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상황버섯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섯의 감칠맛을 내는 구안일산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고혈압, 심장병 등 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 예방 및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 기미, 주근깨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 동향에 따르면 천식, 습진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완화, 항바이러스 및 항균 작용, 간 손상 및 특정 퇴행성 뇌질환 보호 등 다양한 잠재적 이점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본초 강목 등 여러 고의서에서는 상황버섯이 지혈작용, 장출혈, 하혈이 있고 종기나 염증을 다스리며 부인병과 소화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암과 유사한 현벽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언급되어 예로부터 그 항종양 효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먹는 방법으로는 하루 16에서 20g 정도를 물에 달여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베타글루칸 성분은 뜨거운 물에 끓일수록 잘 우러나오므로 약한 불로 수시간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끓인 버섯은 두세 번 재탕해서 마셔도 괜찮습니다. 삼계탕, 된장찌개, 찰밥 등 각종 요리에 육수를 내는 용도로 활용하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쿠키, 초밥, 케이크 등 다양한 요리에 응용됩니다. 술로 담가 식사 시 반주로 소량씩 꾸준히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끓일 때에는 알루미늄이나 쇠솥은 피하고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합니다.
물 2리터에 잘게 자른 상황버섯 2줌 약 80g 정도를 넣습니다.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수시간 동안 달입니다. 끓인 물은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상황버섯은 독성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간독성 위험이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입니다. 2011년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상황버섯은 홍삼, 칡뿌리와 함께 민간 약재 중 간독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따라서 간 질환이 있거나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태음인에게 효과적입니다. 반면 평소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이 과다 복용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 30g을 초과하면 두통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천포창과 같은 일부 자가면역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상황버섯은 암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그 자체로 암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천연 항암제나 암 특효약 같은 과장 광고는 경계해야 합니다. 상황버섯은 베타글루칸을 핵심 성분으로 강력한 항암 및 면역 증강 효과를 지닌 약용 버섯으로 전통의학과 현대과학 모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 보조요법 및 성인병 예방식품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배산과 자연산, 국산과 수입산의 차이를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은 차로 달여 마시는 것이며 그 효능만큼이나 간독성과 같은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섭취할 경우 맹신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